자, 봅시다. 동학농민운동 앞에 이제 동학교도가 확산된 이유와 그리고 동학교도들이 동학농민운동보다 앞서 일으켰던 교조신원운동에 대해서 배우고 나서 이제 고부농민 등기부터가 동학농민운동에 해당하는데, 일단 당시 농촌사회는 어땠냐면 개항 이후에 외국산 물건들이 유입되기 시작을 해. 근데 그런 물건들의 특징은 우리 물건보다 품질은 좋은데 값은 훨씬 싸.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생산품들이 시장 경쟁력이 있을까 이제? 없어. 그래서 농촌 경제가 동요하기 시작해. 그리고 정부에서는 대화 정책을 한답시고 계속해서 돈을 쓰고 있어. 그 빵꾸 나는 돈을 메꾸는 건 농민들이 내는 세금이겠지. 그래서 조세 부담이 증가하게 되고요. 계속해서 사건마다 언급되고 있는 상정의 논란도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간의 소탈도 심화됨에 따라서 농민들의 삶이 점점 더 퍽퍽해지고 있죠. 그러니까 종교가 성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야. 나라는 망해도 종교는 망하지 않는다잖아, 얘들아. 그래서 이 당시 유행했던 종교가 동학이라고 하는 종교인데, 1대 교주가 누구? 최재호. 근데 혹세무민이라는 제목으로 처형을 당했어. 2대 교주 누가? 최시영이 다시 한번 리바이벌을 시작해. 그가 채택했던 방식은 두 가지 책을 만들어. 어떤 책이냐면 동학의 교리를 담은 경전이야. 하나가 뭘까? 동경대전. 또 하나가 용담유사. 그렇지. 동경대전 용담유사라고 하는 일종의 성경책 같은 바이블을 만들어서 이걸 바탕으로 교세를 확장시키기 시작해. 그래서 삼남지방, 남부지방, 평야가 많았던 그 지역의 농민들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동학이 퍼져나가기 시작하고 결국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자 모든 동학교도가 한 번에 다 모여서 종교의식을 할 수가 없을 만큼 동학교도의 숫자가 늘었어. 그러니까 지역별로 또는 친한 사람들끼리 나누어서 종교활동을 해야겠지. 그래서 포와 접으로 나누어서 조직을 관리하는 방식, 즉 포접제가 정비되기 시작했어. 포접제라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나눠서 조직을 해야 될 만큼 동학교도가 확산됐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러한 동학의 확산에 대해서 동학교도를 강력하게 탄압하는 정책을 취하게 됩니다. 이러한 탄압에 대해 동학교도들은 반기를 들며 억울하게 죽임을 당한 교조 최재호의 억울한 누명을 풀어달라라는 내용을 담아 교조 신원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교조 신원운동은 이처럼 1차, 2차, 3차 세 차례에 걸쳐 발생을 했는데요. 1차를 보시면 공주나 삼내에서 일어났던 1차 교조 신원운동은 첫째, 포교의 자유, 둘째, 동학교도의 탄압 중지 등을 요청하게 됐어. 두 가지 요구는 지극히 종교적인 측면에 한정이 돼 있어. 근데 2차로 넘어가게 되면 요구사항은 똑같은데 인원과 규모가 확대돼. 사이즈가 커져. 박광호나 손병희 등 40여 명이 서울 광화문 앞에 엎드려 다 같이 필리버스터 하듯이 각자 읽어온 상소문을 따다다다다 읽기 시작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복합 청소를 올리게 되자 정부는 주동자를 체포하고 강제로 해산시키는 등의 조치를 취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연이어 3차 교조신원운동이 터지게 되는데 이때는 종교운동을 넘어서 정치운동으로 발전을 하게 돼요. 즉 외세 배척이나 탐관오리 숙청 같은 요구사항을 담기 시작을 하면서 정치적인 운동으로 발전하기 시작했어. 특히 외세 배척에 큰 포인트를 두고 있어서 이들이 다 같이 외쳤던 구호가 척외양이야. 또는 척외양창이. 3.1운동 당시 구호는 뭐니? 대한독립 만세. 그렇지. 누구나 그 같은 구호를 외쳤단 말이야. 근데 이 당시 3차 교조신원운동에서는 다 같이 척외양 또는 척외양창이를 외쳤던 거겠죠. 그 결과 1, 2, 3차 모두 집회 우두머리를 처벌하고 강제로 해산을 시키면서 정부에서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학교도들은 교조 신원 운동은 중단시켰을 뿐 오히려 훨씬 더 과격하고 극단적인 방법을 취하면서 동학 농민 운동으로 공기를 발전시키게 돼. 당승이 엎드려서 상소문 읽던 애들이 이제 총과 칼을 들고 정부를 향해 맞서 싸우기 시작을 한 거지. 가장 먼저 동학농민운동이 발생했던 지역은 고부 지역이었어요. 기름칠해 너 이렇게 미끄러워. 자, 고부 농민봉기. 고부 지역의 특징은 뭐냐? 여러 물산이 집결하는 장소였어.
당시 택배 물류 창고가 가장 많이 위치한 곳이며 여러 가지 시장이 계속 열리는 지역이 바로 고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 말인즉슨 경제적으로 번성한 지역이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지역이었을 거란 소리지. 근데 왜 이 지역에서 농민 봉기가 제일 먼저 터졌을까? 바로 그 지역의 군수 누구? 조병갑이 문제였어. 이 조병갑이 탐함을 저지르면서 백성들을 힘들게 했거든. 구체적으로 어떤 탐함을 저질렀냐면 필요도 없는 만석보라는 저수지를 짓게끔 했어. 가서 일하는 노동력은 누가 다 되는 거야? 대부분 농민들이겠지. 그리고 다 지어진 만석보에서 농민들은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지어야 되잖아. 근데 물을 쓸 때마다 물세라는 세금을 징수하기 시작해. 최악이지. 농민들에게 먼저 필수 불가결한 물을 가지고 세금을 매기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전봉준이, 녹두장군 전봉준이 주도하여 농민들을 모으기 시작해. 그래서 주도자는 전봉준이고 이 전봉준이 사람들을 모았던 방식은 바로 사발통문이라고 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올린 거야. 사발통문에서 사발이 뭔지 알아? 동그란 그릇. 교실에 사발이 있을까? 사발로 컵라면. 사발면. 그치, 사발면 할 때 그 사발인데 뒤집어. 사발. 이게 왜 사발? 사발은 아니지만 비슷하잖아? 그렇네. 사발을 뒤엎고 이렇게 동그라미를 그리잖아. 네. 그리고 나서 이 봉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이름을 쓰기 시작해. 내 이름이야, 내 한자. 자기 이름 한자로 쓸 줄 아는 사람. 저요. 다 나오세요. 몰라요. 직선이 원의 수직으로 접하게 이름을 쓰셔야 돼요. 이렇게. 글 많으니까 아무거나 쓰세요. 알긴 아는데. 같이 좀 하나 없어. 우리 5명밖에 없어? 한자 쓸 줄 아는 사람이? 확인하고 나오세요. 저 쓸 줄 알긴 하는데. 위로 써야 돼. 위로. 안 돼요, 안 돼요. 이게 너무 위치를 뭘 진짜 그렇게 건지. 아닌데? 반장, 부반장 필수로 나와서 쓰십시오. 이거 너무 쓰기 힘들어. 제 이름은 누구는 네. 진짜를 붙여놔. 아, 꿀자리 얘들아, 수시 접수 나중에 하려면 한자 이름 알아야 돼. 이거. 이럴 때 도움이 되네. 열성이 열성인가 그게? 열성은 됐잖아. 내 이름 혼자를 보였지. 우리 아빠 둘을 열성이 아니야. 어제 맨날 쓰던데. 아는 게 우리한테 이밖에 없어. 이게 맞나? 선생님. 네? 선생님 전주이시에요? 아니요. 선생님 이름 뜻이 뭐예요? 오얀니. 나 성씨니까. 지자는 뜻 지자고, 우자는 우수하다 할 때 그 우자야. 아 이거 대칭을 못하면 어떻게 너네 기하는 안 되겠다. 내 이름을 쓰는 거 해야겠다. 잘 시켜 거기 이렇게 돌림 치면 안 나오지. 그래, 그런 게 이거.
그치 내 여기 뜻이 뭐지? 내가 발표 내 선점은 안 나올 거야. 안 나온 거 하자. 뭐야? 그 밑에다 써. 서정원에 서정원. 사이에 써야 돼, 사이에. 나오긴 나올 거야. 그리는구나 너네 이름을. 괜찮아요? 좀 멋있다. 한국지 않은 게. 오. 근데 어째서 제 이름 밑에 한 글자 맞아. 한국도 좀. 저 한자 알아요, 근데. 오세요. 네네네. 임무가 막중합니다, 완전보다. 제가 한마디. 거기서 그냥 옆에 써야지. 네? 옆에 써야지. 옆에 쓰는 거예요? 그럼. 저 사람 이름이 거기서 아 그런 거 있거든요. 저희 이름이 6글자가 다른 사람 이름을 5글자로 늘렸어, 지금. 저원 안에는 이게 좀 있어요. 서글통 우리 반 서글통 주공자가 누구지요? 주동자. 정서. 한쪽은 나름. 때가 있어. 어디 저기 있다. 나는 이상해. 이게 제법 그럴싸해졌는데? 다른 반에서 몇 명이나 나왔어요? 꽤 많이? 이 정도 나왔어. 소민이 들어가지 말고 옆에 계세요? 일부러 시키는 거 아니야? 그 민준이 여기 있으시고. 아까 읽어야 돼. 아이 설마 저걸 읽으라고 못 읽을 거 잘 안 하는데. 오늘 2월 25일? 아 9월 25일? 네. 니네 안 보이네. 근데 이거 올라가요? 어디 올라와요? 영상. 그럼. 보인다. 나와 이거. 앞에서 왜 이 마이크 있어. 연아 앞에 봐. 그러면 완전 누나지 쓰는 아 거. 진짜 그게 올라왔대? 부모님 laptop에 올라가는 진짜? 오늘 보는 님이시지? 스테이션 올라갔던데. 내가 올렸어. 즐거운 거 맞춰야지. 그런 식으로 나오는데. 민준아 그거 엄마한테 올라갔어. 영상. 우리 엄마가 그때 내가 나에 대한 불만사 두 가지씩. 요구사 두 가지씩. 네, 세로로. 이렇게 막스만 이렇게 열심히. 빨리 농민분들의 의견을 교합하여. 막힘 없어. 내렸다는 시 하면 어떡하냐. 아 뭐야? 이거 안 선생님 실장 아니 눈이 너무 부셔졌어요. 아. 아니 진짜 없어. 앉아. 지리를 타는 거. 원장. 우리 조 원장. 두 개씩. 세네. 나 왜 유권자가 아니었던 거냐? 하는 건 너무. 누나 추천
빨리 줬나? 요구사항이나 불만사항. 인기가 좀 없었어? 인기가 없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단 독점? 지우쌤 이반이랑 친해져요. 선생님 컴퓨터 배경화면 우리 반 가슴 째고 놀러 가. 자세히 말했잖아. 너네가 나 데리고 가서 사진 찍으면 바로 바꿔준다고. 6개월째 안 했잖아. 친해지고 있어. 그런 친구들이 있어 지금. 아직 그래서? 우리 아직. 저번에 소민이가 사진 찍자 그랬었는데. 저요? 네, 바로 핸드폰 켜서 사진 찍으니까 이 사진 말고 단체 사진이요 이랬잖아. 아 맞아요. 기다리고 있어. 제가 다 이끌어요? 너가 전문인이 되는 거 선물을. 천문 맞네. 우리 말고 빨리빨리 써야 재밌어. 불만사 보여줘. 불만사항? 불만사항을 표출을 아니, 지금 하고 마음에 드는 야, 거 얘들아, 없어요. 불만사항을 표출해봐. 마음에 드는 거 얘들아. 존나 어렵게 저희랑 보고 심해져서. 아니 뭐지? 쌤 다른 분들이랑 공차. 저런 불만사항 있는데 교무실에서 먹었는데? 아니 저 다섯실 딱 나왔는데 화장실 앞에서 공차 드시고 계시는데. 아, 그거 애들이 사온 거야. 애들이 나 먹으려. 쌤 그럼 쌤이랑 같이 먹는 거면 사와도 돼요? 한번 닦아. 내가 녹화 중이라 대답을 못하겠다. 잠깐 끊어. 처음 딱 그래 누가. 뭐하지? 분명하면 되잖아. 그럼 같은 하면 다 되는 거 알아? 쟤들 불만이 없어? 아니 너무 많아서 4개로 요약이 안 되는 것 같아 지금. 뭐야 계속해. 갑자기 가로고도. 진심 써버렸다. 오케이 수고하셨습니다. 어떻게 오셨지? 지금 너희가 쓴 이것이 사활 신문인데 예. 어쨌든 주동자 나였잖아, 그지? 예. 근데 사발 통보는 이렇게 작성한 이상 주동자가 누군지 제3자가 봤을 때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을까? 쉽지 않지. 그것이 바로 사발 통보의 목적이야. 그리고 주동자들이 나와서 사람들 앞에서 의견을 모아서 지금 뭘 했어? 요구사항을 작성했어. 그러니까 이거는 주동자 혼자의 의견이야? 다 같이 의견을 모은 공통의 의견이야? 그렇지, 공통의 의견이야. 그게 바로 포인트야. 그래서 사발통문에서도 실제로 이 위치에 전복들이 자기 이름을 썼지만 남들이 봤을 땐 얘가 주동자인지 전혀 몰랐지. 그리고 내용을 이렇게 쭉쭉쭉쭉 썼는데 화면이 지금 어디 비치고 있지? 발표도 돼요. 주연이 지켜. 아까 봤는데. 괜찮아, 자주 나오는 거죠. 자료 3번을 보면 우리가 지금 쓴 거랑 비슷하게 생긴 사발통문이 들어있어. 그래서 이름 이쪽에 이게 전봉준이고 보이시죠? 네. 티가 전혀 안 나죠. 우리보다 더 정갈하게 써서 더 티가 안 나죠. 그리고 서론이고 여기 맨 위에 1 보여? 네. 우리는 같은 방식으로 하나 뭐뭐뭐 한다, 하나 뭐뭐뭐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요구사항을 쭉쭉 쓰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내용 일부만 해석을 해왔는데 이런 식으로 서론을 작성하고 점점점점 찍힌 게 바로 요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래서 고구성을 격파하고 조병법을 효소하자, 군기창과 화약고를 점령하자, 군수에게 아첨하고 인민을 못살게 군 탐관오리를 응징하자, 그리고 전주영을 함락하여 어디로 나아가자? 서울로 나아가자. 이게 바로 앞서 배웠던 임술 농민 분기와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냥 앞선 농민 봉기들은 지역별로 산발적으로 일어났었기 때문에 서로 연합하지 못한 채 힘의 가리 없이 실패로 다 끝났잖아. 근데 어쨌든 동학농민운동은 지역 간의 연합을 시도하여 최종적으로 목적지를 서울로 설정했고 자신들의 요구사항을 관철시키기 위해 왕이 사는 궁궐까지 쳐들어가 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강하게 내비치고 있어요. 아시겠죠? 다시 돌아와서 그리하여 전봉주는 사발통문을 돌려 세력을 규합하였고요. 이들은 다 같이 모여 고부 관할을 점령하고 억울하게 갇힌 죄수들을 석방시켜주고 불만의 온상지였던 만석부를 파괴시켜버려. 이렇게 봉기가 빵 터지게 되니까 정부에서도 대응을 하게 돼. 어떻게 대응을 했냐? 이 문제가 많았던 조병갑을 파면시키게 되고 새롭게 박원명을 임명해. 그리고 이 사태를 수습하고 주동자가 누군지를 파악하고 진상 조사를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안핵사를 파견하게 되는데 이번에 파견한 안핵사는 이용태였어. 그렇다면 진주농민봉기 당시에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사람은 누구였어? 박규수. 그렇지, 그땐 박효수고 지금은 이용태야. 이를 통해서 정부는 대응을 했지. 그 결과 새롭게 임명되었던 박원명이 농민들의 불만 사항을 하나씩 듣고 해결을 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해서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해산을 하면서 고부 농민봉기는 끝이 나게 돼. 그러나 안핵사로 파견되었던 이용태가 이미 자발적으로 해산한 농민들의 지난 고부농민봉기라는 사건을 무리하게 파헤치는 색출 작업을 하게 돼. 아무리 봐도 주동자가 보이지 않는 이 문서에서 주동자가 누굴지 끝까지 파헤쳐내기 시작을 하고 이 문서를 한 번이라도 읽어본 적 있는 사람 또는 들고 있는 사람 전부 다 잡아다 죽이기도 했대. 그러다 보니까 농민들이 불만을 다시 폭주시킬 수밖에 없었겠지. 그리하여 벌어진 사건이 1차 농민봉기야. 스스로 해산했던 농민들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게 된 거지. 그리하여 전봉준을 비롯한 손어준, 김계능과 같은 지도부들이 제폭구민, 보국, 안민과 같은 슬로건을 내세우면서 먼저 무장이라는 지역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돼. 무장을 했다는 소리가 아니라 무장 지역 명칭이라더라. 그래서 이들이 내세웠던 구호가 제폭구민과 보국 안민이야. 나름 한자를 잘 쓰던데 제폭구민 무슨 뜻일까? 그 뭐야? 폭정을 제거하고 백성을 백성을 구제하자.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자. 그렇지, 그런 뜻이야. 제법인데? 제법이야.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내세우고 봉기를 일으켰어. 특정 지역에서 봉기가 빵 터지니까 주변 지역에서 그 소식을 듣고 특정 지역으로 몰려들기 시작해. 그래서 대거 사람들이 어디에 몰렸냐? 백산에 집결하게 됐어. 이 백산에 집결해서 경문을 발표하고 4대 강령을 읽기 시작했어. 그리고 나서 엄청난 대규모의 사람들이 앞선 교조신원 운동과 달리 이번에 좀 더 과격한 방법을 채택했다고 했지. 즉 전투를 벌이게 돼. 대표적인 전투가 황토현 전투와 황윤총 전투가 있어. 육반에 황초연이라는 친구가 있거든. 그 반에서 이걸 수업할 때 애들이 황초연 드립을 했어. 조금 웃겼어. 그리고 나서 아무 생각 없이 다음번 수업을 하는데 내가 황초연이라고 말을 했다는 거야. 근데 그때부터 이게 헷갈리기 시작해. 이거랑 이게 미친듯이 헷갈려. 미쳐버릴 것 같은데 여러분들 헷갈리지 않으시길 바라고. 어쨌든 황토현, 황룡촌 전투는 이제 발음도 안 돼. 농민군과 누가 싸운 걸까? 반군이 뭔지 알아? 그치, 정부군. 그치. 얘네 둘이 싸웠을 때 이 전투의 승리자는 누구였냐면 농민군이 승리를 했어요. 농민군이 승리를 했으니까 얘네는 파죽지세로 바로 어디를 또 점령하냐? 몹시 중요했던 핵심 지역 전주성을 점령하게 돼.
전주성까지 빼앗기고 농민군을 진압할 수 없는 사태가 되자 정부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냐? 정부에서는 김학진이라는 사람을 전략 감사로 새롭게 파견을 하게 돼. 이때도 담당자 교체했더니 좀 누그러졌잖아. 같은 방식으로 김학진을 새롭게 임명을 한 거야. 그러나 농민군은 이제 기세가 줄어들지 않아. 그래서 정부가 어떻게 하냐면 청나라에 파병을 요청해. 군대 좀 보내달라고. 근데 문제는 청나라가 이 요청을 들었을 때 곧바로 군대를 파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 왜냐? 앞서 청나라랑 일본은 뭘 체결했어? 텐진조약. 내용이 뭐였니? 파병할 때 그렇지. 파병을 할 일이 생기면 서로 통보한 다음에 같이 군대를 보내자라고 했어. 그럼 청나라는 조선의 군대를 보내기 전에 뭐부터 했겠어? 일본한테 통보부터 했겠지. 그래서 우리는 일본한테 오라고 한 적도 없는데 청나라랑 일본이 맺은 텐진조약 때문에 일본도 조선에 파병을 하게 돼. 어느 날 갑자기 조선 땅에서 지들끼리 개싸움을 하고 있는데 청나라 군사가 들어오고 일본 군사가 들어와. 요청했던 정부 측도 몹시 당황을 했고 농민분들도 당황을 했어. 이건 아니잖아. 지금 내가 너네한테 불만인데 왜 얘네를 끌어들여?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어제까지 개같이 싸우던 농민군과 정부군은 이들이 침투하게 되자 일단은 화해 모드로 전환이 돼. 지금은 우리가 싸울 때가 아닌 것 같아. 얘네부터 몰아내자. 그리하여 맺게 되는 조약이 바로 전주화약이다. 이 전주화약에서 정부군과 농민군은 각각 한 발씩 물러나서 요구사항을 양보하게 돼. 그래서 정부는 농민군들이 불만을 품고 있었던 것을 패정개혁안이라는 문서로 작성했는데 그 문서를 받아들여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농민군들이 신변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보호해주겠다라는 약속을 하게 돼. 그러자 농민군도 정부가 그 정도 물러나서 양보를 해준다면 우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전주성으로부터 철수를 할게 라는 약속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전주화약 이후 농민 대표 누구겠어? 그렇지, 전봉준. 정부 대표는 지금 이 지역에 새로 파견된 김학진. 그렇지. 정부 대표 김학진. 이 사람들이 같이 뭘 작성하겠다? 해정개혁안을 작성했다. 그래서 총 12개의 조항을 확정 지었다. 이 12개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이걸 전담하는 기구가 필요하잖아. 그래서 정부에서는 해정개혁안을 이행하는 기구로서 교정청을 설치하게 되고요. 이와는 별개로 농민들끼리도 앞으로 의견을 나누고 이 개혁안들이 잘 실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또 다른 개혁이 필요하지는 않은지 이야기할 수 있는 회의기구가 필요했어. 그래서 설치한 게 집강소야. 그래서 보통 모의고사에서는 집강소, 교정청, 패정개혁안 이러한 키워드를 선지나 답이나 또는 제시문에서 찾아서 풀기만 하면 되거든. 각각이 뭔지 몰라도 될 거야. 근데 궁금하시다면 정부에서 만들어준 게 교정청이고 농민들끼리 자발적으로 조직을 했던 게 집강소다. 그 정도 차이는 있어요. 자, 그리하여 정부랑 농민이 화해를 했어. 이제 패정개혁안을 하나씩 이행하기만 한다면 둘은 싸울 일이 없잖아. 그렇지?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어쨌든 소강 상태에 접어든 1차 농민 봉기. 청나라는 텐진조약의 약속대로 사태가 진정되었으니 군대를 철수한다 라고 해요. 군대를 철수했어. 그럼 일본군도 군대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철수해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 일본군은 철수하지 않고 계속해서 조선에 주둔하게 돼. 그래서 2차 농민봉기의 원인 중에 하나는 일본군이 철수하지 않고 조선에서 버틴 거. 근데 가만히 버틴 게 아니라 경복궁을 무단으로 침입해서 경복궁을 침입한 이후에 내정 간섭을 시작해. 거의 미치광이처럼 날뛰는 일본의 모습이 보이지, 그치?
일본이 경복궁을 침입한 지 단 4일 만에 또 무슨 짓을 벌이게 되냐면 청나라를 공격해서 청일 전쟁까지 일으켜. 미친 애들 아니니? 조선의 내정 간섭함과 동시에 청나라랑 전쟁을 해. 이런 멀티가 가능했던 게 당시에 일본이야. 심지어 청일 전쟁에서 일본은 승리해. 내정 간섭도 확실하게 하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봉준이 한 번 더 화가 났지. 우리는 가만히 패전 개혁안을 이행하면서 정부랑 화해하고 잘 지내보려고 하는데 지금 외세가 침투해서 내정 간섭을 하고 있잖아. 참을 수 없지. 그래서 전봉준이 남접의 지도자였거든. 남접의 접이 포접제할 때 접자라는 건 알겠지. 즉 남쪽에 있는 동학교도 집단이어서 남접은 남쪽이니까 전라도란 말이지. 이 지역의 남접의 지도자가 전봉준이었어. 그래서 전봉준이 이끄는 남접 세력이 상내 지역에서 다시 봉기를 일으키게 돼. 이 소식을 들었던 북접, 얘는 충청도 지역의 조직이었거든. 여기를 이끌었던 리더는 손병이야. 북접이 그 소식을 듣고 합류를 해. 그래서 이들이 다 같이 논산에 집결해. 다 같이 사람들이 집결했어. 그 다음 이들이 채택했던 방식은 비슷해. 전투를 벌이는 거야. 이때 벌어졌던 전투가 그 유명한 우금치 전투야. 우금치 전투도 농민군과 정부가 싸운 거야. 근데 문제는 지금 일본군이 철수를 하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어? 튕기고 있어. 얘네 어디에 합류했을까? 그렇지. 일본이 여기에 합류하게 되는 거야. 그랬을 때 이 전쟁의 승패는 어떻게 달리게 될 것 같니? 누구의 승리? 이쪽이 승리를 할 수밖에 없지. 즉 우금치 전투에서 농민군이 패배를 해. 농민군이 패배를 했으니 2차 농민분기는 여기서 스탑. 끝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뭐요? 이거 화면 아 이거 치우라고? 아니 이걸 그 필기예요. 아 밑으로 내려고? 지금 우금치를 못 쓴 거야? 혹시나 안 돼? 파란색으로 해야지. 좀 이따 이거 하나 못 쓸 거 있어? 그래서 고분 농민공기는 조금 별개의 특징을 지닌 사건이고 1차랑 2차는 비슷하게 흐름이 비슷해. 그래서 외우기 쉽게 한 번만 찍어줄게. 일단 분기가 일어나. 그러면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어딘가에 집결해. 집결한 대규모의 인원이 전투를 벌여. 그 전투에서 농민군이 승리하면 1차, 농민군이 패배를 하면 2차. 패배했으니까 얘는 사건이 그 뒤로 종결이 돼버린 거고 1차는 농민들이 이겼으니까 그 이후에 전주성을 점령한다느니 뭐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서 전주 활약까지 맺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끔 어렵게 모의고사가 출제될 때는 전주 활약이 체결된 시점을 물어 연표에서. 그래서 앞뒤로 조병갑의 탐하, 무장동기, 황토영 황룡촌 전투, 일본군의 경복궁 침입, 오금치 전투 이런 식으로 사건별로 연표를 주고 가나다라마 이 사이사이 중에 전주화약은 어디 들어가게? 라고 묻는단 말이야. 왜냐? 전주화약이 1차의 가장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으면서 이 이후 2차가 터지기 직전이니까. 전주화약의 시점 잘 알아두시고 1, 2, 3으로 이어지는 봉기 집결 전투 이 흐름도 잘 알아두시고 또 하나만 더 2차 농민봉기만의 특징은 바로 북점에 손병이가 이끄는 인물들이 활약을 했다는 점에 내가 합류를 했어. 이거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지역 간 연대를 시도했다는 거야. 이게 바로 뭐냐?
앞서 배웠던 임술농민봉기와 동학농민운동의 가장 큰 차이점이야. 임술농민봉기의 한계점, 지역과 연대하지 못해서 산발적으로 이루어지다 실패했다. 큰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 근데 동학농민운동은 북적과 남적 전혀 다른 지역인데 소식을 듣고 합류를 하게 돼.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농민들이 연합을 했다고. 그래서 이 부분도 포인트예요. 그래서 북적 송병이가 합류했다. 2차 농민봉기. 아시겠죠? 자, 결과 전봉준, 김계남, 송원훈과 같은 지도부들이 체포되면서 이제 끝이 나버리게 되고요. 이 사건의 농민층이 중심이 되어 신분차별과 같은 전근대적 질서를 바꾸고자 시도를 했다. 즉 반봉건적인 성격을 지닌다. 또한 일본의 경복궁 침입과 내정 간섭이라고 하는 외세의 침략에 무장투쟁을 시도했던 반외세 항쟁이었다라고 말을 하죠. 이 때문에 이후 갑오개혁에도 영향을 주게 되고 농민군이 1890년대 이후부터는 의병투쟁에도 가담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문제점도 분명히 존재를 하죠. 농민들은 글과 학문을 배운 사람은 좀 드물어. 똑똑한 사람이 드물어. 그러니까 농민층의 불만사항, 하층민의 고충 이런 것들은 정확하게 표출할 줄 알아. 그러나 그들이 작성했던 패전개혁안이라는 요구서 안에는 국가 전체의 발전을 위한 정치적인 지침이나 각종 제도들에 대한 개혁안은 없어. 세금 내기가 힘들어 세금을 줄여줘 라고는 말을 하지만 세금 제도를 어떻게 개혁해야 되는지 제도를 언급하지 못했다. 그렇기 때문에 근대사회 건설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했다라고 문제점을 지적받고 있고요. 또 하나, 농민들끼리 일으켰어. 즉, 농업이 아닌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공감할 수 없어. 또한 농민들은 하층민이야, 일반 백성들이야. 그러니까 지배층들도 이들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주려 하지 않아. 관심이 없지. 그래서 전 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했다라고 말하는 거죠. 넘어가서 자료 4번을 보시면요. 무장봉기 포고문이 있는데요. 무장봉기니까 이때죠. 제폭구민과 부부간민의 내용이 들어있는지 보시면 돼요. 자, 수령들이 사막을 갈수록 심하게 한다. 백성들이 힘들어진다. 제폭이 필요한 거고 구민이 필요한 상황인 거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의료용 깃발을 들어 무장봉기를 일으키며 밑에서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국안민 보이시죠? 보국안민을 쓴 깃발을 들고 무장투쟁을 전개한다라고 하면서 제폭구민뿐만 아니라 보국안민의 키워드까지 쏙쏙 보이는 상황이고 자료 5번 보시면 농민군의 4대 강령이요. 백산에 집결했을 때 발표했던 자료인데요. 사람을 죽이거나 가축을 잡아먹지 말아라. 충효를 다해서 세상을 구하고 보국. 백성을 편안하게 하라. 안민. 그렇지. 3번 일본 오랑캐를 몰아내라. 동학농민운동의 의의 중에 반외세적인 성격을 말하는 거고 4번 서울로 쳐들어가자라고 하는 최종 목적도 언급을 하고 있죠. 자료 6번 백산에서 발표했던 농민군의 경문인데요. 두 번째 줄 세상 사람들을 도탄에서 건지고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두고자 합니다. 제폭구민과 보국 안민의 내용이 유추되는 부분이고요. 그리하여 쭉쭉 저희가 보시면 뭐 어려운 거 없을 것 같고 넘어가서 7번 볼게요. 동학농민군의 패전개혁안 1조 동학군은 정부와 원한을 싣고 모든 행정에 협력한데 얘네가 진짜 사이가 좋아서 이런 소리를 한 게 아니라 이 당시 상황상 일본도 쳐들어오고 청나라도 쳐들어오니까 얘네가 개같이 싸우다가 일단은 화해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일단 우리 화해를 하고 전주 화약을 체결하자 이 소리가 1조인 거고 2, 3, 4조 보면 지배층 중에 불량한 애들을 다 처벌하자 이 소리고 5조 볼까요? 뭘 불태우지? 노비문서 즉 신분제를 철폐하자 폐지하자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처음 언급이 됐어요. 갑신정변은 위로부터의 개혁이었으니까 지배층들이 신분제 폐지를 얘기하지 않았어. 근데 동학농민운동은 농민층 아래서부터의 개혁이잖아. 그러다 보니 하층민들의 신분차별에 대한 철폐의 요구가 담겨져 있죠. 8조 보시면 아까도 말했듯 세금을 거두지 말아라. 세금 너무 힘들다 라고는 이야기하지만 세금 제도를 어떠한 제도로 바꾸어 시행하라 라고 하는 구체적인 지침은 부족하죠.
그리고 10조 보시면 외와 내통하는 자는 엄벌에 처한다. 반외세적인 성향이 드러나고 있고 11조 농민들의 빚을 무효로 한다. 12조 토지를 균등하게 나눠 경작한다. 특히 11조, 12조가 농민들의 한정되어 있는 요구사항이야. 상인들은 공감을 못할 거고 심지어 그 온건 개화파와 같은 지식인들도 공감을 못할 내용이야. 필요 없잖아 걔네한테. 그러다 보니 전국민적인 지지를 확보하지 못한 측면은 그러한 부분에서 드러나겠죠. 자, 자료 8번 일본의 내정 간섭. 이번 평양전투. 평양전투가 청일전쟁에 발생했었던 전투 중에 하나인데요. 어쨌든 청일전쟁에서 일본이 승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일본은 조선 조정에 일본 세력을 확장하는 데도 주력을 하려고 해. 이 사료 속에서 일본은 청일전쟁도 성공적으로 수행함과 동시에 조선의 내정 간섭도 깊숙이 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자료 9번 중요합니다. 모든 교과서에 나와요. 그리고 모의고사에서도 자주 나와요. 실제로 전봉준이 재판했던 기록인데 고분농민봉기 왜 일으켰니? 1차는 왜 일으켰니? 2차는 왜 일으켰니를 묻고 있어. 그래서 전봉준의 대답만 쭉쭉 보면 고분농민봉기는 조경갑이 수탈했기 때문이야. 1차 농민봉기는 이용태가 안핵사로 왔는데 여러 동학교도들을 살육을 할 만큼 무리하게 색출을 했어.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다시 2차 농민봉기를 일으킨 건 일본이 군대를 동원하여 왕궁을 공격했어. 그러니까 우리는 일본에 맞서 싸웠던 거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 어렵진 않죠? 자, 자료 10번 박은식의 한국통사라는 역사서 속에서 동학농민운동을 가보동학만이라고 지칭을 하면서 이것은 백성들의 잘못은 없다. 누가 잘못했다? 정부가 잘못했다. 정부가 그 당시 반란의 원인을 백성의 탓으로 돌렸고 백성이 사납고 간교해서 반란을 일으킨 거라고 지적을 하며 심지어 사태의 수습을 청나라 군사에게 의존했다라고 하면서 정부의 태도를 비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문제 빠르게 풀어볼게요. 2018년 수능 정답은 몇 번? 1번. 너무 쉽죠? 2021년 수능 정답 몇 번? 5번. 2022년 수능 정답 몇 번? 3번. 그렇죠. 과정은 미친 듯이 복잡해서 외울 때 천지인데 수능은 좀 너무 쉽죠. 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정훈아, 영상 좀.